전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급등했던 이 조사보다 더 격차가 난 결정적 여조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격전지가 아니죠. 언론들이 자꾸 격전지라고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집중 유세를 방해해서 지지층의 결집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 정도면 절대 우세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여조인데 추가로 또 즐거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로운 미래의 지지율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결국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민주당 당원을 1,000원으로 폄하해 결국 경선에서 질까봐 탈당한 김종민은 세종시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싫어서 탈당한 것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과 방탄정당에서 벗어나면 어떤 선택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심지어 자신이 세종에서 당선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이건 저관여층 선동용 메시지입니다. 충청, 호남권에 집중하겠다는 정당이므로 해당 지역에 강세를 보이는 민주당 계열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서 민주당 표 가져가겠다는 계획으로 던지는 메시지고, 진심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께서 새누리랑 연대할 일 없다 라고 선 한번 그어주면 끝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영표와 서른 등 지금 민주당 강세 지역에 출마해서 표를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특히 홍영표 지역구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 이 지역구에서 홍영표 의원이 56%를 득표를 했습니다. 상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부평구 을은 GM대우의 부평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원래 노동자 벨트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고요. 부평갑 같은 경우 이쪽은 오히려 노령층 인구가 많아가지고 텃밭 자체로 따지면 부평을보다 불리해요. 근데 지난번 21대 총선 때는 득표율이 같았습니다. 둘 다 56% 맞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부평갑에 비해서 오히려 부평을에서 홍영표의 장악력이 옛날만 못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원내대표하고 이럴 때 노동자 관련된 입법을 할 때 그때 민주노총에서 와서 항의하고 이럴 때 원내대표 뭐라 그랬냐? 당신들 문재인 찍었어? 라고 얘기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럼 문재인을 찍었어야지만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상처받은 노조원들 많거든요. 그런 게 다 표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본인의 의정활동의 결과를 돌려받게 될 겁니다. 민주당의 그늘 아래에 있었을 때는 안 드러나지만 지금 한 12년 걸쳐가지고 그 지역 활동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평가받게 될 텐데,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 네, 저는 이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이들이 출마하는 지역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개혁신당의 탈당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 출마하지만 자신은 승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막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그 지역구에 자신이 출마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 당원들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들은 이번 일로 정치 생명이 끝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분들의 표까지 다 끌어모아서 저들을 꼭 심판하길 바라면서, 끝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단 한 표로 승패가 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에 정세균 후보가 출마했을 때 여론조사상으로 10몇 % 친다고 계속 발표가 됐는데, 결론은 20몇 % 가까이 정세균 후보가 이겼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한명숙 전 총리가 출마를 할 때 여기저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18% 진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졌는데 뭘 투표를 하나 이래서 포기하고 놀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개표할 때 보니까 0.2 몇 %인가 소수점 이하로 정말 간발에 차르시는 바람에 투표 안 하고 놀러 갔던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특히 격전지에 계신 분들은 내 한 표로 승패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